로봇들을 중앙에서 제어하는 일종의 로봇 관제사 같은 그런 새로운 직종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 영역도 궁극적으로는 AI가 대체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로봇들이 이렇게 노조도 만들고 노조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로봇을 실제로 확산시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필요하게 되고요. 로봇을 위한 OS가 중요하다고. 그 로봇들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로봇들이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발전이 돼야 된다.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토크쇼 AI 토피아의 궤도입니다. AI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로봇이죠. 오래전부터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늘 먼저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로봇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어려운 것도 로봇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로봇 기술들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우리 삶 속으로 좀 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지식텔러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을 총괄하고 있는 백종윤 부문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떤 일을 그럼 직접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네이버의 본사 사옥인 1784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저기 정자 네, 맞습니다. 자주 놀러 갔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거기.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 놓은 건물인데요. 그렇군요.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수많은 로봇들, 지금 현재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한 약 100여 대의 로봇이 그 1784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네. 로봇들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세종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저희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서버를 운반하는 로봇, 그리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현실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미래, 네. 이거를 미리 좀 경험하시는 건가요? 네, 일종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셔틀도 실험하고 무거운 서버를 날르는 로봇도 실험하고, 그래서 캠퍼스 단위의 미래 도시를 설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거나 하는 회사들과 또는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와 같이 이제 그런 논의를 하면서 실제 도시에 대한 설계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건물과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남들보다 확실히 미래를 보시는 안목이 뛰어나실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산업용 로봇이라고 그래서 공장에 있는 로봇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조 로봇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이 로봇들은 이미 너무나 발전되어 있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고화 중에 물건들을 나른다거나 움직인다거나 작업을 하는 이런 로봇이었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이제 이런 산업용 로봇들이 서비스 로봇,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개인 서비스 로봇으로 확장되는 추세이고, 그런 서비스 로봇들은 이제 특징이 이동을 하면서 물체를 조작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로 발전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동하는 기술들은 사실 많이 풀렸어요. 그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음식을 서빙한다거나, 그다음에 가정에 있는 청소 로봇이라든가 이런 전문 서비스와 개인 서비스 로봇 쪽에 이동 기술은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이제 다만 그 로봇이 실제로 물건을 짚고 실제 공간에서 어떤 물체와 인터랙션하고 사람과 인터랙션하는 기술은 아직은 굉장히 연구 단계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람과 힘을 주고받는다거나 물건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쪽은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사실 힘의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 감고도 궤도님한테 물건을 전달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 사실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고 그런 것들 로봇을 어떻게 학습을 해서 어떻게 로봇한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연구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어쩌면 굉장히 명확한 목적이 있는 로봇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네. 특정한 목적은 확실히 완수한다. 수많은 로봇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미래는 예전부터 많이 상상되고 회자됐던 그림인데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현실화되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저희가 직접 이런 이제 약 100여 대 로봇을 가지고 큰 28층짜리 건물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 로봇들을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지휘할 것인가, 어떻게 관제할 것인가, 쉬운 말로는. 그래서 로봇을 여러 대의 로봇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 단계에서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일종의 최적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호칭하기도 하고, 뭐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관제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회사에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킨다고 했을 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효율이 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또는 뭐 정부가 돼서 나라의 어떤 살림을 운영해야 된다고 했을 때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해서 그것들이 조합해서 나중에 어떤 일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관장하는 어떤 중앙의 그런 기관이나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만든 이 플랫폼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그다음 로봇들이 사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점점 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크는 5G 특화망으로 로봇들과 연결된 로봇들의 브레인이에요. 어떤 일을 하냐고요? 복잡하고 넓은 실내에서 루키들이 길을 척척 찾아갈 수 있도록 클라우드에 저장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활용해 루키의 현재 위치도 알려주고 목적지까지 가장 효율적인 경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계속 업데이트해줘요. 빌딩 전체와 연결되어 로봇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로봇 포트를 태워주거나 도어들을 열어주는 건 물론 직원들이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연결도 해주고요. 이거는 실제로 건물 내에서 돌려보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저희 같이 사실 대규모로 이렇게 운용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기 쉽고요. 로봇이라는 게 특정 브랜드에서 나온 하나의 로봇이라면 사실 그 브랜드에서 나온 솔루션을 쓸 수 있겠지만 실제 저희가 건물이나 도시 단위가 되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로봇들이 나올 거고 뭐 휴머노이드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한테 어떻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일단 무조건 이거 많이 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1784 빌딩 어떻게 보면은 훗날 우리가 사는 미래도시 축소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몇 대나 해요 이 로봇을 제어를?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건물 내에 100여 대의 로봇을 100여 대? 제어하고 있고요. 이게 그리고 또 로봇들만 지내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람 간의 어떤 상호작용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왜냐면 결국은 사람이 일하는 일터에 이 로봇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로봇끼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상호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야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약간의 어떤 관제 기반 시스템 같은 거라고 보이는데 로봇이 산업화가 되고 실사용화가 되려면 사실 이 관제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효율적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중앙 통제 방식을 택한다는 방식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통신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통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클라우드 상의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잘 개발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로봇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어요. 로봇들도 결국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검색을 하고 명령을 받고 그다음에 내 위치가 어딘지 지도로 검색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관제 시스템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개별 로봇에서 그 각각의 연산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속도 면에서도 훨씬 더 빠르고 가격 면으로 훨씬 더 싸게 로봇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같지만 어쨌든 이 많은 데이터를 계속 얻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 이렇게 여러 대를 관제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해결된 예가 사실 자율주행 택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들, 특히 뭐 웨이모라든가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술들을 해결해서 도로상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재밌는 점은 실제 서비스의 확장 속도를 보면 최근에 웨이모가 굉장히 미국에서 다양한 도시에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시작은 뭐 애리조나에서 시작했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유상 서비스를 하고 있고 LA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해외로도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한 대 한 대 이 자율주행 자동차들이라든지 뭐 로봇택시들이 알아서 잘 다니는 거는 뭐 오케이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제대로 이제 도시에서 돌리거나 건물에서 돌리거나 하려면은 이 관제 시스템의 어떤 굉장한 역할이 커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극과 극이 된다. 너무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로봇들을 중앙에서 제어하는 일종의 로봇 관제사 같은 그런 새로운 직종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초기에는 분명히 이제 그런 직종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영역도 AI가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로봇 관제사라는 것도 인공지능이 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봇들이 이렇게 노조도 만들고. 노조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로봇을 관리해주고 로봇을 닦아주는 약간 비위도 맞춰주고. 네, 로봇 유지 보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나쁘지 않죠. 하여튼 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보다는 더 험한 일을 할 테니까 그들이. 맞습니다. 이건 특히 대규모의 로봇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활용한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용 시설에서 물건을 배송한다거나 청소하는 로봇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병원이라던가 오. 병원도 사실 물류가 되게 큰 분야거든요. 크죠. 그래서 차트를 옮긴다거나 약을 옮긴다거나 뭐 환자들을 이송한다거나 그쵸.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방역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또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병원 내 특히 이제 대규모 시설들, 대규모 병원들, 종합병원 같은 이제 이런 쪽에는 많이 도입되는 추세여서 그런 역할을 하는 관제 시스템이 또 도입이 될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 국방 분야에서도 국방에도 다양한 로봇들이 뭐 드론이라든가 뭐 지상 로봇이라든가 이제 투입이 되게 되면은 네. 그런 것들을 관제하는 상위 레벨의 시스템 이런 것도 결국은 관제 시스템의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로봇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관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용 로봇은 필요 없겠죠? 가정용 로봇도 현재로서는 예.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청소 로봇 정도이고 청소 로봇이 저희가 실행하려면 앱 켜서 로봇 보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뭐 지도도 보고 어디 그렇죠, 청소했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휴머노이드가 모든 역할을 다 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가정용 휴머노이드가 모든 역할을 다 하게 된다면 이때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복잡하게 있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용 말고 또 산업용, 상업용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로봇들은 여러 브랜드의 여러 태스크를 수행하는 로봇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제 시스템의 중요성은 그때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로봇들이 각자 특화된 영역에 집안일을 하는 그 시기에는 결국은 관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을 실제로 확산시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로봇이 최근에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는 있는데 네. 여전히 부족한 건 로봇을 잘 활용하는 좋은 서비스가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식당 로봇이 A에서 B로 물건을 뭐 음식을 배달해주고 서빙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활용을 네. 하는데 사실 거기에 결제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배달하면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붙여서 내가 원하는 노래를 와서 틀어준다거나 뭐 이런 서비스들을 얼마든지 만들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그런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웹 서비스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웹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 인터넷에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또 로봇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쉽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필요하게 되고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사실은 안드로이드가 웹 개발자,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액추에이터 같은 것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른 채로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리를 듣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로봇의 이동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이제 그런 OS, 로봇을 위한 OS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빙 로봇이 이렇게 계산 자꾸 하려고 그러면 네. 원래 계산은 나갈 때 조금씩 이렇게 늦게 나가고 하면서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계속 와가지고 야 이렇게 막 계산 와서 이러면은 네. 이거 좀 괜찮을까요?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예전에 이제 신발끈을 묶었다면 그러니까. 이제는 뭐 고개를 돌려서 얼굴 인식이 안 되게 한다거나 그럼 표정을 좀 로봇이 다르게 계산해달라고 오면은 이제 갑자기 다 이게 네, 아래를 본다거나 다른 표정을 지어서 로봇이 와서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이러면은 네.
제가 볼 때 서빙 로봇은 빠릿빠릿하게 그냥 음식이나 날랐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거 어떠세요? 이런 거 빨리. 아 그렇게도 할 수 너무 느려요 지금 서빙 로봇들이. 아, 네. 좀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것들이 느긋해.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아직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볼 때는 좀 뛰어오는 서빙 로봇. 네. 요게 혁신이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핵심인 건가요? 아니요. 실제로 빨라야 되는 건가요? 열심히는 중요하잖아요. 아, 네. 빨라야 돼. 그래서 접촉 사고 안 나고 네네. 좀 빠르게 올 수 있는 네. 로봇의 관제 시스템이나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미래 건물, 미래 빌딩, 미래 도시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 사실은 로봇이 어디에나 있는 어디든 다닐 수 모든 있고 곳에. 어디에나 있는 이제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요. 도로를 달리는 로봇, 자율주행 차량, 그다음에 사이드 이제 웍이라고 하죠. 인도 다니면서 이제 배달하는 로봇들 많이 실험하고 예, 있는데 이제 그것도 발전하게 될 거고 건물 내를 다니는 로봇들은 이미 너무 많이 발전됐고 이제 층간 이동까지 하는 로봇들도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또 하고 있는데 이런 로봇들이 전반적으로 어디에나 보이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로봇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세상을 좋아하십니까? 로봇이 네. 바글바글해. 신도림역에서 환승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로봇이 절반이야. 이런 거 꿈꾸십니까? 그 로봇은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신도림역에서. 저는 모르죠. 그래서 저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그런 영역 말고 로봇이 뭐 물건도 보십니까, 쉽게 그런 거? 배달해주고 나 대신 출근해주고 그럼 이러면 인간의 사람은 어떤- 없고 로봇만 있고. 이 인간의 영역까지는 침범하지 말고 맞습니다. 네. 하긴 뭐 지하철을 타진 않겠죠, 얘네들이. 네, 지하철 탈 필요 없습니다. 네. 도로를 달리거나 네. 혹은 이제 건물 안에서 다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 힘들어하는 일들은 조금 덜 할 수 있게 하고 지하철은 왜 안 타지? 언젠가는 로봇을 위한 대중교통이 나올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이동에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큰 그걸 하니까 애들이 택시처럼 다닌단 말이에요. 네네. 조금 이동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로봇들. 그 미래 도시를 설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예 지하 공간을 로봇들 공간으로 만들자고 주장하시는 전용- 분도 있습니다. 네. 전용 도로를 지하에다가 로봇 전용 지하철이죠. 네. 예를 들면. 로봇들만 다니는. 그래서 모든 물건들 배송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하자.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네. 그리고 제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먼 미래인가요? 네. 조금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미래 도시를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합니까? 그렇게 네. 로봇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세상이 된다면 결국은 그 로봇들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내 위치를 알고 내가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정보들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 서비스들이 발전하게 되고 그것들이 로봇 관제 시스템 또는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형태로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플랫폼이라는 게 혁신의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앱들도 네. 앱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뭐 정말 개인, 기업 개발자들이 뛰어들면서 굉장히 새로운 앱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것도 역시 로봇 플랫폼 자체가 잘 만들어지면 아이디어는 충분히 수많은 사람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아이디어만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를 좀 구현해주는 사람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도 분명히 핸드폰도 있었고 그쵸. 인터넷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스마트폰이란 디바이스가 나오고 더 중요하게는 그 스마트폰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제 마켓이 생기면서 예. 그 스마트폰 시장이 발달하게 된 거거든요. 로봇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피처폰 시대의 로봇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만든 서비스, 팁 주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다음에 그런 플랫폼들이 점점 발전되게 되면 로봇이 점점 재밌는 서비스도 하게 되고 모든 개발자들, 특히 이제 기존에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었던 많은 웹 개발자들도 쉽게 로봇 서비스를 만들고 로봇이 더 재밌어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이 시장이 더 활발하게 되고 더 커져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왜냐면 뭐 로봇이 뭐 이동한다, 뭐 물건 나른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만 이 플랫폼이 나왔을 때 어떤 새로운 로봇 아이디어가 있을까? 네. 이게 쉽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뭐 컴퓨터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뭐 특별한 서비스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스마트폰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가 저는 지도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엔 PC에서 이제 그 지도를 미리 찾아보고 턴 바이 턴 정보를 종이에 출력해서 운전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들고 다녔어요. 네, 막 지도책. 돌리면서 이렇게. 네, 지도책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키면은 내가 어디 지도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위치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표현들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로봇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로봇이 내가 이동하는 것 대신 이동하고 내가 짚고 물건을 이동하는 것 대신 물건을 집어서 움직여주고 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좀 건방지게 많이 멀리 다니지 말고 네, 지하철역 위주로만 다니는 로봇이에요. 네네. 얘가 그 노약자분들 짐을 들어주거나 부축을 해주는 서비스 너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걔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순간 네네. 너무 힘들어 좋습니다. 보이면 먼저 가서 좀 들어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지하철을 다니면서 네.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비임산부 가려내는 로봇. 너무 근데 그거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아, 비전 그런가요? 정보, 생체 정보를 좀 활용하면 가능할 될 것 같은데? 네. 충분히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국가에서 노약자와 비노약자를 구분하는 것도. 그것도 저 같은 사람 너무 불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또 일상생활의 어떤 로봇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로봇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좋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드는 게 또 저의 책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획기적인 거 있습니까 혹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야, 이거는 내가 꼭 해내겠다 나중에. 이거 너무 좋다. 아주 단순한데 저희 집에서 원하는 저희 아이가 원하는 건 텔레비전이 자기를 좀 따라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네, 따라다니면서 너무 쉬운데? 쉽죠. 근데 몸에다 묶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집에 가서 제가 그거는 오늘도 할 수 있는 건데요. 로봇이 필요 없이. 좋은 생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AI란 무엇인가요? 나에게 AI란 손과 발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기존에 AI가 발달되면서 사실은 저희의 눈, 뭐 머리, 손, 뭐 이렇게 글 쓰는 이런 영역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건 인터넷에 있는 정보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인터넷에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대신 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레벨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공간지능이나 그다음에 피지컬 AI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은 저의 움직임이라든가 제가 물건을 짚고 움직이는 이런 실제 물리 공간에서 하는 행위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발전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한 새로운 손과 발이 생기는 그날을 꿈꾸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단순히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융합시키고 더 높은 효율을 창출해내는 기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전해주신 백종윤 지식텔러님 고맙습니다. AI 지식 토크쇼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새로운 AI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